보통 6점대, 7점대 도서를 읽어야 5점대 아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맞는 가이드일까요? 그렇다면 아이가 레벨이 오르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녕하세요. 풋볼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의 리딩 레벨이 5.0을 넘어서 6.0, 7.0, 8.0, 렉사일이 800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레벨이 높으니까 높은 레벨의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쪽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니 6.0, 7.0대의 도서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보통 6점대, 7점대 도서를 읽어야 5점대 아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비단 높은 레벨뿐만이 아니라 한 3, 4점대 레벨인 아이들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5점대, 6점대를 많이 찾아서 읽히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맞는 가이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오르는 구간은 내가 읽은 책을 80%에서 85% 정도 이해하고 읽어야 문해력이나 그 안에 보캐블러리 그리고 문장의 구조, 그래머 등을 모두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배운 학습을 다시 한번 재인하면서 그 문장의 뜻을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높게 도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에 제가 나중에 보면 아이의 독서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정독으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무조건 높게만 읽히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달에 60권 정도를 읽는다고 했을 때 40권 정도를 읽는다고 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미션책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미션책들은 대부분 넌픽션류 도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넌픽션류 도서가 거의 지식 독서에 해당하는 거고 아이가 전공하는 전공 독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역사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사이언스 관련한 지식 그리고 인물에 대한 뭐 인물 전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독서력을 좀 향상시키죠. 왜냐면 그 내용에는 아이가 뭐 1900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건 당시에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있었고 하면서 시대적으로 연도를 좀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걸 쭉 지식으로 내 안에 담는 독서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한 번만 책을 쭉 읽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입해서 정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 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독서력을 갖춘다는 게 결국은 뇌발달과 연결되는 거고 독서를 통해서 아이의 인지력이 상승해 가는 구간인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레벨이 오르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아마 플롯이 좀 복잡해서 아이가 그 내용을 계속 고민하면서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는 도서나 아니면 리딩 레벨은 보통이지만 거기에 보캐블러리가 좀 높은 렉사일이 높은 도서로 구성된 도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픽션들 뭐 역사적 히스토리 픽션이라던가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 사이언스 픽션들처럼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만 쭉 읽어 나가면서 편안하게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성장시키는 이런 독서 구간이 되어야 아이의 리딩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도서들이 있는데 세 권의 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에서 이제 보통 루베리 수상작 같은 경우는 레벨이 5.0의 MG 도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렉사일이 950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표현이나 문장의 구성력이 좀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권은 조지 워싱턴 시대로 아이들이 모험을 떠난 이야기인데 시리즈입니다. 두 권이 시리즈인데 이 두 권 같은 경우는 과거로 아이들이 가서 모험을 떠나는 히스토리 픽션의
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뭔가 역사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는데 이 책도 실제로 5.0 정도의 독서, 이건 4.7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렉사일은 770, 7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 권의 책이 거의 5점대로 비슷한데 한 권은 렉사일이 9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렉사일을 좀 보면서 읽어야 되는 필요도 있고, 이 구간에서 제대로 아이가 리딩 레벨이 오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문장을 이해하고 천천히 인지하면서 한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의 인지력이, 이해력이 성장해야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의 레벨을 올려야지 6점대, 7점대, 8점대 도서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7점대, 8점대, 9점대 정도 되는 도서, 넥사일이 뭐 800 이상, 막 1000 이상 이런 도서들은 대부분 넌픽션류로 뭐 과학 잡지, 과학에 대한 뭔가 전공 도서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레벨이 나올 수 없어요. 일반 서적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대중이 외면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책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도서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책들은 대부분 4점대에서 5점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점대 도서가 가장 많아요. 저희도 한 4만여 권의 도서 장서를 구비해서 도서를 분석하다 보면 가장 많은 점수대가 4점대입니다. 넥사일로는 한 500에서 한 750, 800, 이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일반 성인이 보기에도 책이 난해하고 좀 현학적으로 쓰여 있죠. 근데 사실 현학적인 책은 성인들도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전공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려운 책을 아이가 읽어내서 이 구간을 독서력으로만 레벨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G3부터는 독서의 학습을 어느 정도 좀 어려운 학습을 해서 학습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렉사일이 한 1000 넘고, 그리고 SR이 8.0 이상이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땐 사실 독서가 올릴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올렸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영어 학습, 기본 영어 학습에 대한 좀 심화된 학습으로 들어가서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독서로 이렇게 우리 아이의 리딩 레벨을 올려야 하니 더 높은 레벨을 읽어야 한다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높은 레벨의 책을 계속 읽는다고 아이의 리딩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